이번에도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하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선전 매체에 출연해서 나는 남한에서 이용당했다. 남한 방송사들이 원하는 대로 방송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탈북 여성 임지연 씨 기억하십니까? 왜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됐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납북설도 나오고 있고 자진 입북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녀가 살던 숙소에 SBS 취재진이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정말 저는 남조선 사회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게 이제 풀어나가다가 이제 부드럽고 초록을 그 쓰레기가 처음에 임지연 씨가 북한 선전 매체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혹시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납치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다른 얘기. 임지연 씨가 자기 발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예, 오늘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일단 보위부 출신의 한 탈북자로부터 전해 들어 탈북자의 말은 이제 그대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호라는 보위부 출신 탈북자가 한 얘기인데 북한 정찰총국을 통해서 중국 단동을 거쳐서 재입국한 것인데 이건 납치라면 절대 불가능한 경로다. 그러니까 자진 입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준호 씨가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뭐냐면 본인이 보위부 출신인데 보위부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했던 중국 정보원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중국 정보원 하는 말이 야, 이 임씨란 사람이 북공장원이랑 만나서 북으로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해드린 얘기를 매일경제신문에 제보를 한 것이고 매일경제신문이 일단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예, 안전식 기자. 네. 이준호 탈북자, 북보위부 출신하는 이 탈북자의 이야기가 근거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또 한 탈북자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북한 문제를 떠나서 이 사건 사고를 취재할 때 가장 취재의 기본은 당사자 취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당사자 취재가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상황의 증언이라는 것도 이 당사자와 정말 속 깊은 얘기를 나눠왔던 증언자냐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증언자들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어쨌든 이렇게 자진 입북이다, 공작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우리 민족끼리 TV에 나온 이 임지연 씨의 표정이 그리 또 밝아 보이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에 가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납치됐을 가능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추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재입국한 경우가 이제 한 20건이 넘어가는데 그게 되게 김정은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어쨌든 사라졌는데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양 조선중앙 TV에 나와서 제가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겼는데 남조선에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김정은 시대에 와서 갑자기 한 20여 명이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건 갑자기 김정은 시대에 와서 우리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 더 많이 사별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조직적인 어떤 행동들이 좀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국가보위성 같은 곳에서 남쪽의 탈북자들을 유인을 하든 회유를 하든 아니면 사실은 예전에 갔던 탈북자들 중에는 좀 나이 드신 여성분이 넘어가는데 북쪽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를 좀 협박을 해서 남쪽의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게 해서 어머니가 안 들어오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연락해서 갔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주변 사람의 증언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어쨌든 북한 모의성이 조직적으로 탈북자들을 재입국시켜서 어쨌든 너희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가봤자 제대로 못 산다라는 걸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탈북자의 재입국 사례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탈북자로서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일부 난파 공작원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뭐 분석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거 뭐 계속 정부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조사 중이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경찰이나 이런 보안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조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뭐 자진얼부니 아니느니라는 거에 대해서 딱 그어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이다. 좀 유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환 기자, 우리 SBS 취재진이 임지연 씨가 살던 고시텔에 직접 취재를 가봤는데 뭐 그렇죠. 납북설이나 이런 것과 좀 배치된다고 할까요? 어떤 많은 얘기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서울 강남에 있는 고시텔인데 거기에서 이제 건물 관리인 만나가지고 방 상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나갔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됐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건물 관리인은 이제 임지연 씨가 4월 초에 트렁크를 들고 나가는 걸 봤다.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중국에 간다. 그랬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 달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임대료를 이제 받을 때가 돼서 연락을 하니까 계속 안 돼서 결국 이제 그 방에 가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 마치 누가 막 이렇게 들쑤셔 놓은 것처럼 난장판이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잠그고 나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해서 안 돼서 가봐서 한번 이제 문을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잠기지 않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 안에 그 방에 열쇠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두고 간 겁니다. 저기 나오죠. 열쇠는 책상 위에 있었고 냉장고 코드가 뽑혀 있었는데 냉장고가 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음식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짐을 보니까 중요한 짐들은 하나도 없고 뭐 머그잔이라든가 두터운 겨울옷 같은 거.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들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정황을 보면은 뭐 잠깐 뭐 중국에 간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완전히 떠난 것 같은 그런 그 정황을 건물 관리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보도를 보면은 민지연 씨가 몰고 있던 차는 또 놔두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우리 건물 관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김태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내용만 보면은 그것이 자진입국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납북이라는 거는 내가 중국을 여행 갔는데 갑자기 납치가 돼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제 중국 여행을 가려고 하게 되면 그냥 뭐 단순한 짐만 이렇게 지금 잘 정돈해놓고 가면 되는데 방이 완전 난장판에 돼 있었다. 냉장고 코드 다 뽑아 있었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다른 동기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 저 방의 상태만 놓고 보면 뭔가 내가 이 방을 지금 떠나면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건 아니겠나. 저 상태만 보면 좀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임지연 씨가 우리 한국에 와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상당히 열심히 잘 살고 있었다. 주변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왜 갑자기 북한에 돌아가서 남한을 비방하는 선전 매체에 등장했는지, 왜 재입국하게 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미스테리하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들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현재까지 나온 상황들을 짜집게 해보면 대남공작원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남공작원인데 뭐 난파된 지 무슨 몇 년 만에 다시 소환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뭐 국가보위부에서 어떤 뭐 약간의 그 축자 비슷한 활동을 했다면 뭡니까 225국 그 문화교류국의 무슨 베테랑 공작원이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고시원에 그 차분하게 뭐 귀중품 다 빼가고 열쇠까지 책상 위에 놓고 문 잠그지 않고 간 거 보면 일단 그 자진월북의 가능성을 많이 두고요. 부모들이 북한에 있으니까 그 부모들한테 몇 번 돈을 붙였대요. 뭐 중국 가기 전에 뭐 부모님들한테 1,000만 원을 붙였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중국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한번 알아보러 가야 되겠다면서 속상해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연락해가지고 임지연 씨 부모들한테 돈을 전달해주는 또 북한 측에 또 브로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브로커들은 대체적으로 국가보위부 요원들이나 아니면 인민보안성 요원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으로 갔다가 자진 입국했든지 아니면 뭐 유인에 걸려서 뭐 납치를 됐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정식 기자는 안찬일 소장과 강명도 박사 이야기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저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방이 난장판이고 냉장고 코드 뽑혔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취재하는 사건 기자적 시각으로 보면 임지연 씨가 그렇게 하고 갔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석달 했을 동안 수도 비어 있- 있었으니까. 해서 사실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알리바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주변의 어떤 사실은 아까 그 신문에서 쓴 보위부 출신이라든가 이 분도 이 당사자와 만나고 뭐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몇몇 증언을 가지고 뭐 월북이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서 보위성이 남쪽에 있는 탈북자들을 회유를 하든 유인을 하든 아니면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가지고 위협을 하든 해서 북쪽으로 재입국시켜가지고 탈북자의 탈북을 막는 좀 고차원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 탈북해서 남한에 가봤자 거기서 사는 게 더 힘들다. 예, 다시 그렇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전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면 보통 조선중앙TV에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게 처음 할 때는 북한 주민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분명히 교육받아서 했다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양이나 북한 주민들도 정말로 남조선에 가면은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나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고차원적인 공작을 북한 보위성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현욱 박사님은 강명도 박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돈 1,000만 원을 붙였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또 강명도 박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쭉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글쎄요, 뭐, 제 주위에도 이제 탈북자들이 몇 명 있는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거기에 남겨져 온 가족이 있거든요. 그럼 돈을 보냅니다. 돈을 왜 보내느냐? 그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같이 살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그걸 사기를 친다든지, 제대로 자기 가족에게 전달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솔직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도 뭐 어머님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실종돼서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해결된다면 물론 이제 뭐 간첩이 아니라고 보위부 소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가족 문제 때문에 돈을 전달한 문제에서 어떤 뭐 일이 생겨났지 않았나 그것이 가장 뭐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좀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정부는 임지연 씨의 재입국 미스터리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현재 재입국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경찰 등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